119는 위급한 순간에 많은 도움을 주죠. 그런데요, 119 구급차조차도 부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매해 예비군 훈련 갈 때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는데 좀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상 보고 올해는 진짜 열심히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네. 깨달음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어딥니까 여기가? 이곳은요, 서울의 한 쇼핑몰입니다. 그때 아이고, 이 남성 주목해 주세요.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훅 쓰러집니다. 네. 들고 있던 핸드폰을 놓치고 아이고, 그리고 넘어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에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때 경찰 2명이 다가오는데요. 저 하얀 옷이 경찰이고, 네네. 네, 상태를 확인하더니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네네네. 그때 이 남성의 가족으로 보이는 딸과 부인이 옆에서 네. 다급하게 울고 있는데 아이고. 그런데 이 경찰 심폐소생술을 한참 동안 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네. 잠시 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이 찾아오고요. 네. 자세히 보니까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네. 앞서 지금 영상도 나왔지만 네. 저렇게 지금 저 경찰분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앞서도요, 이 쓰러진 다음에 구급대원들이 오기까지는 홍수민 아나운서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무려 7분의 시간이 걸렸는데 7분에 걸렸어요? 네, 정말 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7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겠죠. 네네. 이 경찰이 의경입니다. 네. 이 동대문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가 비명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이 남성이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의경인데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경인데 모자를 제가 알던 모자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관광경찰대라고 합니다. 관광경찰대? 들어는 봤습니다. 그렇게. 여기가 동대문 일대였습니다. 요즘 네. 동대문 가면 뭐 중국인 관광객들, 외국인 그렇죠. 관광객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경찰들이 또 있는 건데 네. 이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가보니까 네. 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외국인 남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세상에. 눈에 초점을 잃고 있었고 게다가 출혈의 흔적까지 보였던 거죠. 아이고, 정말 장한 훌륭한 경찰인데요. 네. 이범희 관광경찰대 의경입니다. 이범희 의경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육 받았던 대로 심폐소생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서 이제 심폐소생술 자세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위님께서는 이제 기도 확보를 위해 그분의 머리를 이렇게 잡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넘어질 때 생긴 그 상처 때문에 출혈이 있다는 것도 그때 발견을 했고 지혈까지 같이 했습니다. 경위님께서 이제 벨트랑 신발을 벗기고 이제 하체 쪽을 마사지하면서 이제 혈액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같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몸이 너무 경직돼 계신 상태여서 이제 입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눈은 일단 뒤집혀 계신 상태였고 본인의 의지로 호흡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셔서 약간 숨이 넘어가서 꺽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고. 김복준 의원님, 이범희, 수경의 얘기만 들어봐도 당시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든타임 맨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골든타임을 잡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7분 정도,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이라고 누르는 건데, 네네.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교육받고 그랬는데, 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지속적으로 한 5분 이상 하면 막 땀이 쫙 날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자체를 하는 게 힘든 것보다도요. 네. 사실은 119라든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내가 이 구급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네. 혹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잘못될까봐 우려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 이 행동을 구조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네네. 아마 옆에 이제 저 주인급, 경위급이 있으면서 네. 마사지도 해주고 기도 확보도 해주고 하면서 같이 협조해서 네. 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수경의 이 선행이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119에 이제 실려갑니다. 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주변의 가족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네.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중국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통역을 위해서 병원까지 네. 따라갑니다. 아하, 그래서 통역까지도 해줬다는데 네. 직접 저희가 이수경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응급대원분들이 이 환자분을 이송을 하실 때 이제 가족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또 보기에 그분들이 아시아 분이시니까 뭔가 중국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이제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가 따라가도 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분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고 이제 보호자 분이시니까 같이 동행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그분들은 같이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제 그 환자 가족분들께서 영어로 처음엔 소통을 하고 계셨는데 중국어가 아무래도 좀 더 자주 사용하시는 언어이실 것 같아서 중간에서 중국어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여쭤보시는 질문을 제가 대신 대답을 듣고 통역을 해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저한테 전해주셔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참 대단하네. 물론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단합니다.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범희 의경 복무 전에 한양대 중국어 전공했대요.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통역을 해가지고 심장 판막 수술 사실을 듣고 의사에게 전해줬대요. 이거 포상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뭐 이 의경이 휴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연적으로 네.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아니고 만약에 일반인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해요, 사람들이. 그래, 맞아요. 이거 방법도 모르고 네. 혹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될 경우에 내가 법적으로 책임받는 거 아닌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네. 일부 도입된 그 법 규정이 있어요. 네. 그걸 소개해드리면 응급의료법에 보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네. 혹시 그 사람이 민사적으로나 어떻게 생명에 어떤 위험을 가해도 어떤 네. 피해를 가해도 이 구해준 사람 면책되는 그런 제도가 아,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누구나 빨리 골든타임 내에 그러네요.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님, 이범희 의경 덕분에 이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네.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중국 분들이 러시아 아내 말씀에 의하면 한국이 좋아서 3번이나 방문을 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와. 네. 근데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그 안 생명을 좋은 일 잃었거나 당했다면, 예, 안 그렇죠. 좋은 일을 당했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그렇죠.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의경이 만나게 돼서 네. 또 뭐 생명도 구하고 그 네. 저희가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그 네. 전에 병력이나 뭐 수술 그렇죠. 병력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참 전생에 저분들이 네. 어떤 인연이 있었나 그러니까요. 싶을 만큼 예, 너무 이범희 좋았습니다. 의경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